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의 승소를 두고 여야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론스타 승소 4천억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에이펙의 다자회의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라든지 관세 협상에 대한 성공적인 그런 협상 결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아주 국민월세 4천억을 아낄 수 있는 아낀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벌써 13년 된 소송이 걸린 지 13년 된 내용이고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도부터 해서 거의 20년이 넘은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2012년도에 이제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다가 매각하면서 그때 헐값 매각 정부의 그 승인 지원으로 해서 헐값으로 매각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제 그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다가 ISDS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금액이 6조 3천억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10여 년에 걸친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됐고 2022년도에 3천억 정도를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이 났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이제 정부에서 제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그 18일 날 4천억의 이자까지 지원 배상 이자까지 포함해서 4천억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이 승소하는 그런 결과를 기결돼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여러 개의 이제 정부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안에서 법무부에 있는 그 공무원 분들부터 해서 각계의 전문가들, 그 변호사들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그 결실들이 맺어진 거라서 상당히 아주 좋은 그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국민 정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7,800억 가까운 그런 돈을 악덕 민간업자가 가져가서 재벌이 된다는 이런 지금 비판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론스타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승소를 했다는 부분, 약 4천억 가까이를 이렇게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돌아보면요. 미국계 론스타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이제 인수하고 이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파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 허가를 해주는 부분에서 지연을 시켰다는 이유, 그 이유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약 6조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실제로 난 판결은 약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과실로 인정된 거죠. 과실로 인정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6조 원 가까운 넘는 돈을 청구한 것이 실제로 나온 것은 약 3,100원에서 3,100억 원 정도 이 정도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럼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 충분한 사유가 된다 해서 다시 우리가 어찌 보면 항소를 한 것이죠. 항소를 했는데 사실상 오늘 결과가 우리 정부에는 10원도 영원의 그런 결과, 우리가 하나도 지불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드렸다, 시원한 소식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일단 김민석 총리가 어제 저녁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가 오든 쾌거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항소를 제기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숟가락 얻지 말라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당은 제가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일단 4천억이라는 규모의 정부 배상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된 일이다라고 여야가 공히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과를 좀 다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 그동안 민주당은 처음에 내가 제기하자고 할 때 왜 반대했냐? 이 부분부터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참 그 뭐랄까 속이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히려 그 이 취소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잘 해서 승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본인들 이상도 훨씬 더 올라갔을 건데 이렇게 자꾸 이거를 또 가지고 정쟁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연속선상에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기 할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저 모든 그 사업들이 보면 이번에 뭐 에이펙도 마찬가지지만 전 정부 때 결정된 것들이 그 결정된 정부가 있고 또 중간 과정에서 수행하는 정부가 있고 또 최종적인 결과가 나는 정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는 그 정부에서 그 공과 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까지 그런 뭐 다 흐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취소송 제기한 것까지 같이 거기까지 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을 탓하면서 본인의 다치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옹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이 관련된 그 취소 소송과 관련된 그 수행들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 공무원들과 또 그 수임 변호사들, 전문가들이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서 그분들의 노고와 또 국민들의 성원이 다 덧붙여진 그 정부와 국민들의 성원이 덧붙여진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듣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굉장히 실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말들이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항소의 의미로 다시 한번 하자 이럴 때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된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정청래 대표도 보세요. 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승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분명히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건 2023년 9월에 우리가 다시 우리 항소를 했다고 보면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언제 탄생을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시점과는 사실상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까지는 좋아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묵묵히 일하면서 이 승소를 이끌어줬던 법무부의 많은 그런 어떤 관계자들 정말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 때 항소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100억 정도의 그런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괜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의견을 낼 때 그 부분을 과감하게 다시 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리더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은 상당히 컸다는 것이죠. 자, 한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승소 가능성을 봤느냐? 우리가 보면요. 검찰이 당시 때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론스타를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요.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서가 특히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을 훨씬 더 우리보다 엄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승소한 배경 안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했던 론스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엄중한 그 부분이 판단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김민석 총리든 정청래 대표든 이게 지난 정부가 과가 많지만 이 부분만큼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정말 대응을 잘해줬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정부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만약 했다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는 더 올라갔겠죠. 그죠?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그게 더 대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이 큰 점, 그죠?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던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일을 마치 이재명 정부에 있는 법무부가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 정말로 숟가락만 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현재 계속 싸우다 보니까 서로 칭찬하는 게 좀 어색한 분위기라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어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재판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정치검찰의 저희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살아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검찰이 정의로운가? 그래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한테 먼저 질문 드리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고 녹취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지금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이것이 이제 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21년 10월 달에 했던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사검사도 다 바뀌는 2차 수사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제 강배신, 엄희준 검사 등이 2차 수사팀이었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1차 수사팀에서는 651억 플러스 알파를 공소장에 적시했었는데 그것을 7,886억으로 금액을 대폭 상향해가지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가지고 별건으로 그 공소장을 변경하거든요. 근데 그 2차 수사팀에서 했던 그런 그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전부 무죄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번 대장동 재판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그 재판에서 남욱과 정영학 등이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특히 남영학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해유와 협박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환부를 도려내겠다라는 표현까지도 들었다고 하고 또 김용에게 3억 원을 줬다라는 그 진술도 본인이 기억에 의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 그렇게 발언했다라는 것까지 폭로도 했고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 대장동 재판이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욱과 그 정영학에는 그동안에 2차 수사팀에 대단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 정영학도 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라는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인과 관련된 그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들을 그 검찰에서 조작했다라고 폭로도 했고 또 새로 이제 발견된 내용들이 뭐냐면 그 재창의 형이라고 했던 녹취록에 나오는 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재창의 형이라는 것을 정진상으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일회신도시를 윗 어르신들이라고 바꿔가지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기소하는 그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대장동 재판과 관련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을 엮은 것은 명백한 조작 그 수사이고 그게 터잡은 그 정치 기소임이 이제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재판 자체가 완전히 그 저 판을 뒤집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법무부의 감찰을 지금 당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녹취록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조작이 됐다. 따라서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꾸 민주당이 뭐 매번 하는 이야기는 검찰이 기소하면 조작 기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정영학 회계사가 약 10여 년 동안 김만배나 남욱이라든지 유동규와의 대화를 녹음을 합니다. 그럼 그 녹음한 이 녹취록들이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1심에서 정영학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이 있는 녹취록을 인정을 한 이유가 일단 음성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위 변조 흔적이 없다. 그리고 시간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조작 기소이면 법원이 1심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법원이 조작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위례 신도시의 단어를 윗 어르신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럴까요? 왜 조작 주장을 자꾸 하고 있을까요? 이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어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태세 전환을 하기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검찰을 조직 기소한 조직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이 논점을 흐리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까지 그럼 부정하는 것이냐. 자, 우리 정성호 법무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요. 성공한 수사고 성공한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말을 민주당이 하시는가요? 예. 네. 지금 네. 지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재판이라고 그 얘기했던 것은 지금 이 대장동 1심 판결 결과가요. 1차 수사팀에서 공소 제기한 그 내용에 거의 부합하게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2차 수사팀이 했던 것들은 다 별건으로 조사한 것들이 다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녹음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녹취록이라는 게. 네. 녹음 파일을 그거를 녹취문으로 풀잖아요. 그 푸는 과정에서의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직접 그 음성으로 최고위에서 틀어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재창영이라고 들리더라고요. 그걸 실장님으로 둔갑시켜서 정진상 실장을 엮은 거예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에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 제출된 녹취록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네. 그것이 그 뭐 위조된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받아들였는데 새로운 이제 이 새로운 녹취가 조작됐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에 터잡은 새로운 재판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조치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재판부에서도 그 남욱이 그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 본인애들 검사한테 회유 협박 받았다라고 하고 배를 가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도 그 의견서를 내라 그랬어요. 끝까지 다 읽어보겠다고.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확인된 이 진술 번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이 지금 3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거로 해서 지금 5년형을 구형받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 중이지 않습니까? 그 판결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2차 수사팀이 정권 바뀌면서 2차 수사팀이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김용동을 엮기 위해서 그 범죄 수익도 651억에서 7,886억이라고 터무니없는 근거도 없는 것을 공소장으로 변경해서 대단한 부패 범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다 탄핵됐거든요. 7,886억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근거 없이 탄핵된 7,886억 원을 추징을 포기했다라는 프레임을 짜서 계속 우리 민주당과 그 검찰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론 듣기 전에 그럼 이렇게 확인하면 될지만 확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은 녹취록 파일이 나간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한 거고 녹취록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까? 새로운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 확인됐고 조작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감찰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터잡아서 항소심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증거들이 새롭게 또는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증거들이 새롭게 조작되지 않은 증거들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반론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녹취에 들리는 말이 위례 신도시다 또는 뭐 위선이다 이런 표현들이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MBC에 사건 났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날리면 바이든 할 때도 사실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계속 그런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한 지금 잘못이었다고 지금 의심을 하는 영역을 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조작이 됐다고 표현하는 부분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이 속기사로 등록된 인물이 USB에서 컴퓨터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그 말이 그 진술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마치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고 사실을 확정지은 후에 이것을 펴뜨리고 있고 이것을 사실인 것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제 아마 이 범죄 수익금의 이제 환수 부분이 제일 큰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또 법무부에 이어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청담동 건물 앞에서 모였습니다. 규탄 대회를 이어갔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수백억 원대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백억 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민생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7,800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네, 1심 결과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추징금이 0원이 되다 보니까 이 건물 좀 전에 앞에 보였던 건물 같은 경우에 이 보전 해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돈 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들을게요. 일단은 그 7,886억에 대한 근거는 전형적인 저 국민 호도용 가짜 뉴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규모가 잘못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수사팀이 651억 플러스 알파를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7,886억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성남시하고 그 민간업자가 그 택지 분양 수익하고 아파트 분양 수익이 있는데 이걸 다 도해가지고 7,886억을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파트 분양은 이후에 있는 거고 성남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택지 분양 수익만을 가지고 그것을 5대 5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그 택지 분양 수익만 따졌을 때는 한 5,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이제 50%를 계산하면 한 2,9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1,800억은 이미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한 1,1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20억에 대해서 배임액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1,12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070억을 보존 조치해놨잖아요,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1,120억을 받아야 될 성남시에서는 바로 그 2,070억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7,886억을 다 추징해서 환수 받고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 법정 최고형이 그 선고되길 저도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하는 발언들은 전혀 그 법률적인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냥 그 가짜 뉴스에 터잡은 정치 선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즉 규모 자체가 잘못됐고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좀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이랬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이라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사건은요, 2021년에 그 우리가 나왔죠. 대선 전에 2022년 대선 전에. 근데 지금 이 검찰이 1심까지 오는 데 있어 시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검찰이 그 수많은 조사와 추적을 통해서 밝혀낸 7,414억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473억만 원을 추징 선고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조사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473억을 환수하고 나머지 환수하지 못한 부분을 항소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 악덕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김현정 의원도 그거 원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7,814억 원의 이 돈을 주장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는 지금 벌써 남욱 변호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이렇게 지금 묶여있던 자산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500억에 가까운 그 건물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지금 저 악덕업자들이 자기 돈을 가져가려고 하고 이것을 우리 국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겠구나. 저렇게 당당하게 돈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꾸 민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조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엄밀한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손해배상 인정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민사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법원이 1심 재판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로 지금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금 민주당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사로 올 수 있다. 민사로 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정말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 책임지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서적인 거에 터잡아서 주장하는 것인데 7,886억에 대한 그 범죄 수익에 대한 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886억은요. 이게 2015년 8월 달에 그 성남도시공사하고 민간업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택지 분양 수익에 대해서 그 이제 이익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 분양은 2019년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2015년 8월 계약 당시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죄 수익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 금액이 5,90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 2, 3천억 정도는 아파트 분양 수익인 거예요. 나중에 5년 뒤에 일어났던. 그래서 그 5,900억이 법원에서 인정한 범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이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5대 5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5대 5로 했을 때는 2,900억이 성남시의 수익인 거고 그중에 1,800억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120억을 받으면 된다라고 판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1,120억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120억을 받으면 되는데 이미 2,070억을 법원에서 보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바로 가압류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바로 가압류하고 2,070억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정서적으로야 뭐 그 최대한 많이 그 환수하고 추징하는 게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7,886억이 그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그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 판단 아닙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차 수사팀 이 아까 우리가 정영학 녹취록의 그 2조 그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2차 수사팀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작 수사했다라는 증언들과 물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냐? 알겠습니다. 이 지적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네. 항소라는 절차를 진행했으면 이런 말씀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갑자기 항소를 재개하기로 대놓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항소의 결재를 했는데 왜 갑자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을 하고 이진수 차관이 그런 일을 하면서 검찰을 압박해가지고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항소를 해가지고 검찰이 끝까지 다퉈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하겠냐는 뜻입니다. 했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소를 해가지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못하게 한 상황에서 민사로 할 수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장도 전형적인 정치 공세예요. 왜냐하면 노만석 전 직무대행이 설명을 했잖아요. 미 항소의 대검 예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라든지 지검장이라든지 또 일선 수사 검사라든지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같은 논리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 왜 그러면 윤석열 내란숙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을 때 심우정이가 항소 포기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논리라면 무죄 선고가 나거나 또 뭐 이렇게 항소하면 될 것인데 왜 항소 안 했냐라고 이렇게 분명히 노만석 전 직대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왜 그냥 하면 될 거를 항소심에서 그래도 뭐 몇 프로라도 승소 가능성도 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정치공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장동혁 대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 났는데 항소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도 1심에서 공직선거법 90만 원 났는데 항소 네. 포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저도 것들에 한마디 대해서는 그런 같은 잣대로 하면 왜 항소 포기를 했느냐라는 얘기는 왜 안 하냐는 거죠. 아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과거에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과거를 가지고 서로가 잘잘못을 따져버리면 지금 일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야지 그 과거를 물어서 뭐합니까? 과거에 뭐 그리고 지금 박수영 의원이나 장동영 의원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과 모든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예? 나라를 이런 폭탄의 이슈로 만들었던 이 일을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선상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냥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의 구형량보다 3분의 1 이상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과거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주장을 안 했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별법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의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방법은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민주당이 어떤 명분으로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악덕업자들로부터 그 수천억의 돈을 환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뭐 잘못 법을 낸 것도 아니고 이런 법을 내서 지금 이미 항소 포기가 됐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되돌릴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라도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렇게 환수법을 만들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또 국회가 역할을 하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아직 의안 거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떤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7,886억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7,886억에 대해서 승소를 전제로 했을 때에 그 소급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지금 1,120억을 그 배임액으로 판시가 돼서 확정이 됐는데 그 1,120억에 대한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그 내용의 특별법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그냥 그 피해자가 있는 배임의 그 범죄 수익이라 하더라도 그냥 민사소송하지 않고 그냥 추징만으로도 그 돌려줄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하자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후자 쪽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부패 범죄 몰수법 6조에 의하면은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면은 그 피해자가 있는 그 배임 같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도 추징해서 이렇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보이스피싱처럼 또는 소송 능력이 결여되거나 그런 그 소송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나 민사소송 통해서 충분히 그런 능력도 되고 의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제가 좀 불투명해서 어떤 내용인지만 정확히 좀 확인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끝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 부장,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주목되는 사람은 이제 항소 포기를 좀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생각부터 듣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죠. 예.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중도나 무당청에서도 지금 압도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검사는 이 항소 포기 사태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죠? 노만석 권한대행. 근데 이런 노만석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압박을 느낀 여러 이유 중에서 관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당사자 논란을 일으킨 핵심에 해당되는 분이 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 오히려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행정권, 입법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검사장들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검찰 조직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칼을 쥘 사람, 또 여기에 또 아무래도 행동대장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데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서서히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겉으로는 이 항명이 아니고 의견 개시라고 볼 수 있다는 표현을 했지만 또 민주당의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인사를 통해서 이런 검찰을 계속 압박하는 행태들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의 핵심 요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견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들 어느 정도의 그 수위나 뭐 어떤 방법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미항소한 거,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검의 그 예규에 근거해서 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을 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